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1일 코로나19 신규 환자 52명이 추가 발생해 국내 확진자 모두 15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39명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고 한 명은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로 확인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긴급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경계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주목됩니다.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루 평균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늘었고 선박과 석유 제품 등은 감소세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사이 급증하며 대만이 한국여행 1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대만은 일본과 한국, 태국을 1급 지역으로 분류했고 1급 여행주의 경보는 현지의 예방수칙을 잘 따르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1%가 넘게 밀려 내려갑니다. 장 초반에 밀리다가 잠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대로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지금 집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 단위로 지금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속보가 나옵니다. 조금 전 시간에는 대구 신천지교회에 참석을 했던 서초구에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방배동 쪽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제 첫 번째 청도에서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이 지금 타격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괜찮았고 여는 지수도 괜찮았는데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왔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빠진 겁니다. 애플이 하루 빠졌고 하루 반등이 나왔는데 바로 또 빠져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의 물량 차질이 어쩔 수 없다라는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에 지금 거의 희박해졌다라는 부분으로 미국 시장 하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 여파가 큽니다. 결국에 정리하자면 호재는 딱히 부각이 되지 않고요. 코로나19 확진에 의해서 악재가 지금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시장이라는 말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이 그나마 덜 무너지고 있어서 이 정도 버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환율도 1,200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는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금요일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217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2200선 회복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83부터 2167 장중 저점은 2160포인트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11시경에 저점 찍고 조금 올라가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7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면서 오후 들면서 낙폭 회복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난주처럼 좀 금요일에는 괜찮게 끝나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사긴 사는데 외국인이 사는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기관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전주체가 팔고 있다 보니까 부담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나마 버텨줍니다. 사실 이 종목들이 시장의 전체 낙폭보다도 적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버텨주는 거고요. 나머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빠지는데 많이 올라온 종목 위주로 차익 실현들이 급하게 좀 나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는데 바로 50만 원 아래로 지속적으로 지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삼성SDI 어제 일제히 반등 나왔던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하루 만에 지금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수급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차도 13만 원이 무너졌고요. 참 아쉽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 반등, 신차 기대감까지 지금 아직까지 가득한데 참 아쉽게 밀리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그나마 버텨줍니다. 실적 좋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잘 달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LG생건, 포스코, SK텔레콤, 신한지주까지 경기 방어주건 아니건 간에 시크리컬 업종이건 아니건 간에 중국 관련 소비주건 아니건 간에 지금 오늘은 다 빠집니다. 1%씩은 최소한 빠져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72.87 코스닥도 쉽진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바로 정리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679부터 672까지 빠집니다. 일단 쭉 빠진 뒤에 올라가나 싶다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초반에 마스크 관련주들이나 뭐 제약 관련주들, 그 테마성 종목들, 폐렴 테마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다가 이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나 싶은 모습들이 잠시 보여질 타이밍 즈음에 좀 빠지다가 다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고, 테마주들도 지금 종잡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럽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842억 원을 삽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CJENM 14만 원까지 단숨에 또 붕괴가 됩니다. HLB도 지금 10만 원을 어제 봤던 것 같은데 단숨에 9만 5천 원도 무너집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만 원 부근에서 6만 5천 원대까지 계속 밀려 내려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보이는 종목은 5G, KMW 그리고 솔브레인 정도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밀리네요. 에코프로비엠도 어제 급등이 지금 6%가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또 밀려 내려오고요. 슈젤도 소폭 조정, 메디톡스도 소폭 조정. 그나마 좀 보톡스 관련주들이 조정폭이 적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부터 셀트리온제까지 빠지고 파라다이스 직격탄 맞습니다. 5%대의 급락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환율 점검합니다. 자, 환율 보시면 1,200원대 뚫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매물대 뚫고 올라오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시장에는 당연히 외국인 매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금요일 장입니다. 양시장 모두 1% 넘게 내리면서 코스피가 장중 2170선을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국일제지, 한국알콜, 아이스크림 에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국일제지입니다. 이 국일제지의 자회사가 그래핀 양산화 시설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일제지는 현재 14%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5,83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한 주가가 오전 10시경 수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6,060원입니다. 국일제지의 자회사인 국일그래핀이 그래핀 합성 양산화 설비를 위한 성남센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오는 3월 내에 설비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시운전 및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그래핀을 양산하게 됩니다. 한편 국일그래핀은 항공산업 부문의 그래핀에 접목하기 위해서 해외 업체와 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모 업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산에 손소독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알콜이 현재 22%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거래가 13,65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 출발한 주가 계속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최저가 11,150원, 최고가 14,15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손소독제 관련주들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알콜, MH 에탄올 등은 손세정제 원료로 사용되는 에틸 알코올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56명으로 늘었고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63세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개학 연기, 사설 학원들의 휴원으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12,35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경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무더기로 나오면서 대구 지역 유치원들과 학교들의 개학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또 교육부는 코로나19 환자의 발생지와 이동 경로에 위치한 학원들에도 휴원을 권고한 상태인데요.
질병 등을 이유로 지역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미룬 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죠. 이 같은 초유의 사태에 아이스크림 에듀를 비롯해서 메가MD, YBM넷 등 온라인 교육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어떤지 궁금한데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일본의 경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역시 코로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1월에 일본의 총무성이 발표한 1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우선 신선식품을 제외한 지수가 102를 했습니다. 우선 36개월 연속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조사 전문 퀵이 이제 사전 정량 시장 예상 중앙치가 0.8% 정도 상승인데 이 정도 수치랑은 좀 비슷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19년 12월에 지수 상승률이 0.7%보다는 좀 확대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비수요 인상 여파가 이어지고 또 화재와 지진 보험료 또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 것이 전체를 좀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변동성이 심한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지수 같은 경우에는 101.9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0.8% 올랐습니다. 신선식품을 포함하는 지수는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 도달할 때까지 선행 금융화나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좀처럼 다가가지 못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수출과 수입 본다고 하더라도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석유 제품 승용차, 선박 등의 부진으로 1일 평균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관세청에 따르면은 1일부터 20일에 수출은 26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 늘었고요. 조업일수가 작년 동기보다도 3일이나 많았기 때문에 1일 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9.3%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3.7%에 좀 감소했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싱가포르 쪽도 수출 부진이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수출은 또 이제 품목별로 많이 좀 느는 품목도 있고 줄어드는 품목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무선 충전, 무선 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늘었지만 역시 석유 제품 또 승용차, 선박 등은 이제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7%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는 7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냈고 수입 품목 가운데 가스와 석유 제품, 승용차는 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최근에 또 일반 엔화가 약세를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장기간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또 나와주고 있고 탄탄한 재정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7년에 거친 이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무역 전쟁과 또 내수 부진의 지속 등이 나와주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서 이 엔화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본은행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간 펼친 초저금리 정책도 이 엔화의 매력을 떨어뜨리면서 국제시장에서 엔화의 가치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저성장과 또 저금리가 엔화의 위상을 흔드는 가운데 역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화는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엔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메리트가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진행되면서 위기 상황에서 엔화 강세는 예전보다 훨씬 강도가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무역의 위축은 이제 일본 경제에도 직접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본 경제는 그동안 내수의 부진을 수출로 만회해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본 재무상이 말씀드렸던 이 1월에
통계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무역 적자는 1조 3,126억엔을 기록했습니다. 4개월 연속 적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엔화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저금리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의 이 저금리 쪽이 이어지면서 엔화 수요 감소에 좀 타격을 좀 크게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일본 내에서도 마땅한 투자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게 된 상황이고 결국은 일본의 은행과 연금기관 등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국외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저출산과 또 고령화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국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국외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활로를 좀 찾고 있지만 일본 기업의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어떤 국외 기업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요즘 다른 통화의 수요를 늘린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엔화에 대한 그 약세 부분은 아무리 그 국외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좀 평가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 엔화 수요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엔화 약세는 당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중국에서 완전 전기차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완전 전기차 하면 사실 테슬라의 독주가 있었는데 이거 좀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테슬라의 아성을 뒤집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그래도 전기차를 첫 출시를 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세불의 멜로를 전기 승용차인데요. 우선 중국에 내놨던 점에서 그 경쟁력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어떤 재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아시아와 호주와 아시아에 대한 공장을 외국 기업들한테 매각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주요 창정 자동차의 이 GM이 중국 라용 공장을 매각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고요. 호주와 또 이제 뉴질랜드로 사업을 전개 중인 홀덴사 브랜스도 곧 폐지한다라고 얘기가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GM의 아시아 생산 거점은 중국과 항구로 좁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태국 공장 같은 경우는 쉐보레 브랜드의 픽업들을 연간 5만 대 이상 생산, 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하고 있었는데 최근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창정차의 GM 인도 공장을 좀 매각했었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태국을 발판으로 이 창정 자동차가 호주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GM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해외 사업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그 재무 구조 개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대대적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이윤이 많이 나지 않는 국가에서 철수를 단행하고 있는 현재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도 철수를 했었고 어떤 러시아 시장의 규모도 많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GM의 향후 행보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GM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코로나19의 확진자를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지금 어려울 정도로 실시간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어지럽고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내수 타격이 있는데 내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출 피해가 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다변화로 공급망 안정에 나선다 이런 전략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을?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정책 당국은 뭐 발표는 늦진 했지만 뭐 그나마 이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뭐 미중 무역 전쟁 겪었고요. 그리고 한일 이제 수출 규제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이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는 차원에서 좀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스템으로 뭐 대형 시스템을 가동하고 국내 또 돌아올 수 있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수입국을 좀 다변화하는 방안, 다각적인 이제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과연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만한 요인이 될까를 좀 짚어보면 뭐 지금 최저임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생산성, 노동 생산성 떨어집니다. 또 강성노조에 수시로 파업하고 있고요. 법인세 오르고 있습니다. 올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유통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들어와 있고요. 나가는 기업은 더 많아졌어요. 특히나 엊그저께는 그 타다가 1심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지만 예. 지금 타다 금지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4차 산업활동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못하니 해외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현대차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을 복귀시킨다? 이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떤 세제 지원이나 입지에 특혜를 주는 어떤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활동을 만들고 있나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대책은 규제 강도, 규제 일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간 이 기회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밖에 나간 기업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지금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유턴 기업들이 늘어나서 수출 다변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무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건 맞습니다. 8, 90%의 이제 아무리 하찮은 소재라 하더라도 8, 90% 이게 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도 이제 반드시 국내 유턴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로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식으로 좀 해외에 좀 이 기지를 좀 옮겨갈, 중장기적으로 좀 옮기는 그런 이제 이 시나리오는 로드맵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특히 뭐 증시만 봐도 이끌어가는 거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좀 적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미국에서도 워낙에 업황이 좋았는데 지금 애플 사태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예. 일단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하더라도 예. 오히려 재고 소진되면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조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 수급 자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반도체가 들어간 핵심 부품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예. TV라든가 고성능 이제 이런 이 칩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돼야 되는데, 중국의 원천 하청 공장들이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플 역시 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고객사입니다, 애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악화를 경고할 정도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IT 전문기관들의 이 반도체 칩, IT 제품군들 글로벌 생산량 전망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입니다. 스마트폰은 중국의 경우는 한 20% 이상, 와. 글로벌로는 한 두 자릿수, 10% 넘게 이제 1분기에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 거고, 여기다 노트북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TV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심리가 위축이 되면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교체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갖고 있던 걸 그냥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공급이 딸린다 하더라도 수급을 받쳐줄 만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의 삼성도 중국의 시안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지만 워낙에 지금 중국 자체 이동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여기도 지금 가동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차질도 불가피하지, 가격 수요는 없으니까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쵸. 이런 환경 때문에 이 반도체는 좀 심각하거든요. 우리 경제 수출의 거의 20%를 반도체가 한 몫으로 해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 중국산 부품 하나 때문에 지금 국내 자동차. 완성차 5개 업체가 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반도체 다음으로 큰 산업군이 뭐냐? 자동차예요. 자동차죠. 이 두 개 산업군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봤을 때는 예.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어디나를 꼽는다면 바로 코리아를 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표 업종들이 지금 휘청휘청하고요. 거기다 시크릿컬 업종들도 중국 관련해서 지금 어떤 가격적인 변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강이나 화학 쪽에서도 지금 유가도 그렇고요. 어려움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게 더 위험한 게 지금 이 생산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그 업장을 폐쇄해야 되잖아요, 당분간. 맞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얘기가 좀 많은데 어때요? 생산 차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지금 사실은 당초는 교육생 한 280여 명이었는데 예. 더 늘어났어요. 800여 명으로. 그리고 그동안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됐던 건 주로 대형 유통업체였습니다. 예. 백화점이든 마트든 면세점이든 이런 이제 극장과 같은 이제 대형 유통업체가 잠시 문을 닫고 예. 소독을 하고 다시 재개장해도 손님이 없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는 제조업체까지 비상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슈퍼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구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이천에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데 여기 생산직에 근무하는 이 생산직 직원 한 명이 예. 주말에 대구에 갔다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확진 전파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교육을 받고 있던 신입사원과 함께 지금 이제 임직원 800여 명이 자가 격리 조치됐는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이천 하이닉스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장 따로 있고요. 기름 생산 시설 따로 있고요. 그리고 다시 R&D 센터가 좀 따로 있어요. 그나마 교육장만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상황이고 800여 명에 대해서는 지금 격리 조치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주 정도는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그 신입사원들 1명 내지 2명 정도가 지금 의심 사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동선을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신입사원이 뭐 이제 교육받는 과정에서 생산 라인에 들어갈 일은 없다 하더라도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시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디램 공장이 이제 가동을 멈추지는 않았다라는 소식인데 이건 확진자들의 동선군을 좀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번질지 좀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국민 모두가 갖고 있을 것 오늘 증시가 같은데. 충격을 받는 것도 예. 국내에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음. 그리고 지금 국내 감염자끼리예요. 예.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국내 내국인들끼리 감염이 굉장히 2차, 3차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예. 거거든요. 하루 만에 50여 명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지금 세계에서 뽑으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이 일본의 크루즈 유람선을 제외하면 한국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도 이제는 위험하다. 여행하지 못할 위험 국가 리스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중국을 완전 봉쇄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남지만 지금은 이 내국인들끼리의 감염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브렉시트 한번 여쭤볼게요. 브렉시트로 이제 영국이 부담했던 장기 예산이 95조 원가량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EU 회원국들이 이제 뭐 예산 대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합의될까요? 맞습니다. EU 정상회담이 20일 열렸어요. 역시 이제 이 서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영국의 부담했던 장기 예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심한데요. 주로 한 7년짜리 장기 이제 예산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회의였는데 예. 이제 EU 회원국은 영국이 빠지면서 27개 회원국입니다. 예. 근데 EU 회원국 내 정말로 우리가 이제 피그스라고 과거에 이 유럽발 위기였을 때 굉장히 안 좋았던 국가들이 있고 물론 독일을 비롯해서 잘 사는 나라도 있는데 예. 이게 대부분 보면 잘 사는 국가가 조금 더 부담을 하고 조금 이제 이 경제 여력이 좋지 않은 국가들이 좀 덜 부담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EU에서 이제 이번 브렉시트가 확정이 되면서 영국이 부담했던 금액이 최대 90조가 넘습니다. 이걸 누가 부담할 거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벌써부터 EU 내에서도 부자 나라들을 예산은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나라로 꼽히는 게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고 살고 있는 나라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아주 우린 부담스럽다.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들은 오히려 자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더 부담감을 더 내라고 이 반대가 좀 심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번 예산 갈등은 예고된 측면은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혹시나 이런 예산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로 더 EU가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논의가 점점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대국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반장, 부반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원국 내에서는 돈을 내지 못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걸 합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어렵네요. 지금 뭐 브렉시트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환율도 우호적이지가 않고 이 상황이 사실 이번 주 일요일에 종식된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바람이지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뭐 증시가 하방 압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예.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안 있어요. 좋죠. 예. 오늘 저한테 온 이 SNS 문자 메시지가 뭐냐? 예. 이제 다중이용시설 자기가 갈 곳을 입력하면 거기가 얼마나 확진자들이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와. 이렇게 와 있는데 예. 이게 심리예요. 심리다 보니까 지금은 사망자 나타났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하루 만에 50여 명이에요. 그리고 대구에 갔다 왔던 서울에서 얼마나 들어다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는 더 위축됩니다. 그럼 집에 밖으로 안 나가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계속해서 할인 쿠폰을 문자 뿌리고 와요. 뿌리고 있는데도 지금 마트가 맞아. 비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지금 뭐 일선에서는 의사들이 지금 고군분투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한 종합병원에 가봤더니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1차 검사하고요. 체온제입니다. 아. 그리고 그 모든 동선을 올라가는데 1층에서 내려서 다시 한번 체크해요. 예. 그리고 옆에 스티커 붙여서 확인된 사람만 올라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당한 활동을 해주시는 게 조금이라도 좀 빨리 이 어떤 이 위축된 심리를 좀 뒤살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어차피 소장님 또 만날 건데 그때는 조금 좀 긍정적인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이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좀 잠잠하려니 싶던 지금 그 코로나가 확산이 지금 크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도 그런 테마주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그 테마주들이 어떤 테마가 생길지 모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했죠. 나중에 정말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모르니까요. 외계인이 있다고 하면 지구를 쳐들어왔을 때
뭐 지구방위대를 구성하는 뭐 테마가 생길 수도 있다.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때 그 얘기를 드렸던 순간이 언제였죠? 풍국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수소차 테마를 타고 뭐 300~400% 오를 때 그때였잖아요. 그리고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엮였던 종목들이 또 수소차 테마에 편입되어서 뭐 2배로 더 그게 뭐 중첩돼서 가기도 하고. 근데 그 계속 말씀드린 게 뭐 이번 기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우주 지구방위대 얘기를 왜 했냐면 언제든 어떤 이슈는 터질 수 있고 그렇죠?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이 시장의 이슈를 결국 담아서 그 어떤 기업에 연관된 테마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생각을. 그때도 어떻게 생각을 하자고 했죠? 처음에 이제 가장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거, 내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생각나는 것들 그 순서대로 간다. 이게 뭐 공식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거, 그걸 파는 기업이 있을 테니까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거에 연관된 기업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할 행동에 관련된 것들이 또 가는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한 발 더 빠르게 그렇게 테마가 형성돼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똑같잖아요. 지금이 뭐 수소차든 옛날에도 많았죠. 뭐 대선 테마든 다 똑같아요. 지금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쵸? 뭐 우한 폐렴이라는 이 어떤 매개체 요거 때문에 생긴 건데 가장 먼저 사람들이 걱정한 건 뭐였어요? 가장 먼저 사용한 것들은 일단 마스크 낀 거 아니에요? 그쵸? 마스크 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손소독제 찾았잖아요. 그쵸?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내뱉어보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대로 내뱉은 게 보통 그 순서대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젊은 층이나 뭐 애들은 잘 걸리는 지금 비율이 낮다. 하지만 지금 안 나가요. 지금 뭐 그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데도 안 보내고 있어요. 지금 무슨 뭐 유치원이든 뭔 문화센터든 뭔 공부방이든 아무도 안 보내. 그래서 전면 다 취소됐어요. 다 취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애가 벽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순서를 잘 보세요. 50이나 웰크롬 같은 마스크 업체들이 이미 폭증해서 엄청 올라갔다가 고를 한번 팠다가 다시 전고점을 벗기고 또 날아갔죠.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를 파는 그 가운데 뭐가 갔어요? 손소독제가 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강약, 중강약을 하는 사이에 교육주까지 퍼진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종목은 아이스크림 해주인데 지금 대구가 문제인데 대구에 유치원 343개가 있답니다. 그 전면 휴업했고요. 일단. 그리고 초중고 1주일 계약 연기 결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오늘도 보시면은 교육주가 다양하게 오르고 있어요. 뭐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기업부터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뭐 메가스터디 이런 거 있죠. 여기까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 근데 아이스크림 에듀를 비롯해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얘기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교육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아니 학령 인구가 적어진다. 아니 산모들의 울음소리가 뭐 산모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없어진다는데 교육업이 되겠냐. 그건 똑같은 게 뭐냐면 어디서 얘기가 나왔냐면 퀴즈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왔어요. 퀴즈 산업이 되겠냐. 애가 안 태어나는데 누가 장난감을 쓰며. 그쵸? 근데 퀴즈 산업 더 커졌어요. 왜 커졌냐면 뭐 A4켓, 9포켓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 그 교육업은 어떻게 되냐면 에듀테크라는 개념이 어떤 뭐 학령 인구의 감소라던가 뭐 출산 인구의 감소 이거를 커버하는 어떤 새로운 그 뭐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 기술이거든요. 교육하고 기술화 합성화예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 합성화인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뭐 유행하는 뭐 빅데이터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정보통신 기술 활용한 이런 걸로 활용한 교육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에 뭐 공책에 연필로 쓰고 뭐 지우개를 지우고 이런 단순한 교육에서 되게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왔고 기술들이 그런 도구와 기술들이 많이 나다 보니 옛날보다 단가도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교육업이 뭐 이런 걸로 어떤 돌파구를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련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금 뭐 어떤 변수죠. 블랙스완이죠, 사실. 검은 백조 같이 갑자기 나타난 건데 이게 지금 뭐 그
교육업 중에 이제 홈스쿨링이나 이런 거 하는 데는 지금 테마로 엮여서 좋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그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지금 오늘 올라간 교육주 중에 가장 센 교육주예요. 지금 상승률 이미 상한가 갔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아까는 상한가에 진입을 안 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갔어요. 그리고 이 지금 뭐 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그 대구에서 다른 신도들이 뭐 전국으로 지금 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특히나 뭐 아동이나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학생들에게는 되게 민감하거든요. 되게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전면 차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 교육업에서 아까 제가 말한 전반적인 뭐 에듀테크 이거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 블랙스완으로 나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 어떤 그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쪽이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반짝일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 먼 성장성은 모르겠지만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마스크주나 손소독주는 이미 날아갔다가 뭐 또 떨어졌다가 날아갔다가 지금 난리를 피웠어요 이미. 그리고 교육주가 이제 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2,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알코올입니다. 이것도 이제 손소독제로 간 건데 지금 뭐 마스크는 이미 대란이 났고 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었죠. 뭐 사재기를 하고 뭐 가도 뭐 몇 억씩 쌓았고 기다려도 못 가져가고 지금 소독제 검색해 보세요. 소독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제 소독제를 검색해 봤거든요. 다 품절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대한약사회에서 3일날 전국 약국 행동 지침을 전달했어요. 전국 약국에다가. 왜냐면 약국에 가도 마스크랑 손소독제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이 자가 제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자가 제조를 하는 게 물론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뭐 어떻게 좋겠어요. 하지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소독용 에탄올을 사고 글리세린을 사요. 비누 만들 때 쓰는 거. 그거를 혼합해갖고 그 인터넷에 보면 비율 나오거든요. 그 비율로 가정에서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약국에 가면은 이제 약사에서 행동지침이 내려온 대로 약사가 그렇게 설명해줘요. 지금 손소독제는 없고요. 소독용 에탄올이랑 글리세린을 사가세요. 집에서 만드세요. 이게 지금 행동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에탄올이 지금 부족해서 어제도 뭐 정부에 무슨 에탄올을 뭐 식물용 에탄올인가요? 뭐 그 먹는 에탄올인가? 그것도 뭐 지금 허가해달라. 왜냐면 에탄올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알코올 같은 이런 업체들이 지금 다 급등했어요. 창해 에탄올이니 MH 에탄올이니 지금 다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소독제, 교육주 이쪽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16,000원입니다. 세 번째는 지어소프트입니다.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뭐 온라인 교육, 뭐 홈스쿨링 이것 때문에 교육주가 지금 뜬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다 배달만 시켜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 무슨 뭐 어제 쿠팡에 대한 또 소식이 나왔던데 뭐 쿠팡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뭐 그 일반인들이 그냥 잠깐 단기 알바로 하는 거 뭐 욕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어쨌든 쿠팡 플렉스를 하게 된 그 원인이 뭔지를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쿠팡맨들로는 부족해서 생각하다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송은 너무 많아요. 거기 지금 뭐 양재 물류센터 가면은 뭐 줄을 막 서 있대죠. 지금 쿠팡 플렉스 밴들이. 그래서 지금 뭐 새벽 배송이고 뭐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지어소프트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오아시스라는 업체의 그 유니크함과 그렇죠? 마켓컬리로 대변되는 그 새벽 배송의 성장성 그런 거 다 얘기 드렸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시장이 뭐 에듀테크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게 없다. 근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단기적으로 한 거고 이 새벽 배송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성이 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뭐 언제 오를지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그런 곳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배달원들은 힘들고 그러면 어쨌든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이런 쪽에서 이득을 보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아시스는 뭐 새벽 배송이 지금 커지는데 뭐 마켓컬리를 위시로 한 이런 업체들이 뭐 대기업들 뭐 현대백화점, 롯데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레드오션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먹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초단기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얽혀서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뭐 장기 성장성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완전히 단기로 움직이는 이슈에 좌지우지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소프트도 지금 뭐 급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고점 돌파할 수 있는 요인인 거예요, 이건 지금. 그래서 손절가 6,000원, 목표가 8,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한화 SBI 스펙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별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예. 그 스펙에 대한 어떤 그 뷰를 한번 보는 것으로 지금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이라는 게 지금 뭐 테마주 잘 날아가는 거 잡으면 좋으시지만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나는 너무 무섭다 이러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맞는 게 딱 스펙이에요. 스펙에 그냥 이런 그 뭐 아무리 무슨 뭐 경제 위기가 오건 뭐가 오건 스펙은 채권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M&A 이슈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 폭락을 해도 얘는 폭락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노선이. 그러니까 그냥 갖고 계시다가 M&A가 터지면 좋은 거고. 그러신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하나 SBI 스펙이 안 움직였지만 스펙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는 어떤 이 매개체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볼까요? 네, 오늘은 단기적으로 한국알코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 풍국주정제도 얘기 드렸는데 뭐 비율을 많이 들었죠. 풍국주정 어땠죠? 풍국주정 아무도 관심 없었고 그 전에 게시판에 글도 없었어요. 요즘에 잘 나가는 테마주들 보세요. 혹은 맨날 손때 많이 묻은 테마주들 보세요. 게시판 들어가 보세요. 1분 안에 글이 몇 개가 올라오는지. 1분 안에 수도 없이 새로 고침하면 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수 페이지가 다 넘어가 있다고요. 풍국주정은 처음에 글도 없었어요. 글도 없고 PER, PBR 다 낮은 종목이고 배당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차 테마가 얽혀서 날아가잖아요. 한국알코올의 PER이나 PBR을 보세요. 그리고 기존에 그 한국알코올을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게시판에 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종목이에요. 이거. 풍국주정, 한국알코올 다 마찬가지인데 소주에 원료인 주정 그리고 주정을 만드는 알코올 다 연관되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소주에 납품하는 거지 뭐 소주가 갑자기 날개다 전체 팔고 이런 일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풍국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얌전하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물을 쏟아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왜냐면 PER도 낮고 PBR도 낮은 상태에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관심이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왜냐면 물량이 없거든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들만 계속 쥐고 있는 거지 유동 물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물이 쏟아져봐요. 그럼 그 유동 물량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깃털처럼 날아가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슈를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 단기 단타를 치시려는 분들에게는 딱 지금 안성맞춤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한국알코올을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알코올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 살펴봅니다. 최근 1개월 동안의 개인 매수 종목 탑5인데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지 부정적 얘기가 나올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조금 어렵죠. 대신에 사실 이제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제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대해서 중간중간에 짚어드리는데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좀 혼란스럽고 어렵고 변동성이 확대될 때만 이제 이런 부분을 쫓아가기가 조금 혼란스럽다면 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냐를 좀 보시면은 어느 쪽 부분에서 내가 계좌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 혹은 지금 어느 쪽 섹터가 어려운가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반어적으로 조금 찾아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가장 뭐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해서 계속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집단 심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와 개인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면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조금 더 좀 명료하게 시장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개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정기에 들어오면서 수급의 주체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수급이 꼬일 때는 시장이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장이 올라갈 때 우리 장은 하락하거나 미국 장이 하락할 때 우리 장은 반등을 주는 이런 식의 이제 수급이 꼬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개인들의 매수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1개월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최근 뭐 1개월간 개인이 매수했다고 해서 전체 삼성전자 매수 물량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 이슈와 관련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때 개인들이 이제 그걸 좀 받아주는 모습이거든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ETF든 30% 캡률이든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삼성전자를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하게 되고 결국 이 매수 물량이 다시 외국인들한테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조정이 또 끝나게 되는 모습을 항상 많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일단 IT 주도 섹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일단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소비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겪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화장품과 관련된 중국 소비재가 가장 큰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사실 올 한해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험한령 해제와 함께 최근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의 독자적인 유통망을 좀 중국과 협의로 구축을 좀 하고 있었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제 하나씩 오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없었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더라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인들이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연에 신종 코로나라는 예측할 수 있는 돌발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아모레 퍼시픽에 많이 물려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지금 보시면 은행 업종들이 대부분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고 퍼가 뭐 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낙폭 과대했다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12월 달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은행주들은 급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제 은행들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의 성장성보다는 안전성과 배당 매력이라면 결국에는 이익을 더 내기 어렵다면 외국계 은행들처럼 자사주 소각 혹은 분기 배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만 무성할 뿐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탈되는 펀드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가격이 싸다고 개인들이 지금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로 많이 한 종목은 신한지주였고요. 네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사실 호텔신라도 올해 상당한 기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 호텔신라가 상당히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 실적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호텔과 관련된 여행 관광 쪽뿐만 아니라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공을 들였고 그 부분이 실적으로 가시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 역시 이번에 신종 코로나 관련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인데 역시 이제 개인들은 이제 실적의 개선과 올해 대한 기대감이 신종 코로나 변수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역시 큰 폭으로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이 종목에 많이 물려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이제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아는 것처럼 뭐 낙폭이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낙폭이 컸다고 하더라도 화학주처럼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좀 종목이 있고 은행이나 철강, 증권처럼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는데 사실 철강 업종도 사실 올해 좀 1분기 기대치가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이전에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춘절 이후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철강 업종들이 춘절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문제가 또 맞물리면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는 완전히 자체를 감췄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어려운데 개인들이 많이 접근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섹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이 관련된 섹터에서 이제 좀 유념해야 될 섹터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종목들 좀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일 큰 부분이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과 낙폭이 가대했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로 들어간 종목. 크게 보시면 이제 개인들은 이 두 가지에 이제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결국 현재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은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낙폭 가대했던 부분도 최근에는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 일정 부분 후퇴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낙폭 가대 관련된 종목들이 급반등을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을 좀 봤을 때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이나 은행이나 철강처럼 낙폭이 컸다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하는 업종은 좀 어렵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